안녕하십니까. 2단원의 2-2번 첫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는 49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전류와 자기장이 만드는 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전류와 자기장이라고 하면 조금 복습을 해볼게. 전류는 뭐였지? 전류는 전하의 흐름을 이제 우리가 전류라고 했고, 자기장은 뭡니까?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어떤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전류는 전하의 흐름,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이 두 개가 만나면 어떤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힘의 이름을 우리가 전자기력이라고 해요. 전자기력, 힘 역자를 써서 전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전자기력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전자기력은 여기 개념 설명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기장에서 자기장, 어떤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전자기력이라고 합니다. 1번에 빈칸을 채울 수 있겠죠? 자석의 자기장에 놓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전자기력이라고 한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자기장에 놓여있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전자기력입니다. 근데 이 전자기력은 사실 이 전자기력이라는 이름은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 더 많이 쓰일 것이고요. 이름보다는 이 힘의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힘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에 모두 수직이다. 한번 조금 설명을 보태보자면 우리는 지금 사실 수학에서 많은 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2차원 공간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가로축 세로축 해서 2차원 공간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올해. 근데 지금 이 전자기력 힘을 배울 때는 조금 더 사고를 넓혀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넓히냐? 3차원으로 넓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차원 세계에서 이쪽이 X축, 여기 쪽이 Y축, 이쪽이 Z축으로 보거든요. 사실 이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축이 3개 있고 여기 3차원이라는 3개가 뭔가 조금 감이 오십니까? 여기 X축과 Y축이 이렇게 90도이고 그 다음에 Y축과 Z축도 이렇게 90도이고 X축과 Z축도 이렇게 90도 각각 서로 수직인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그대로 전자기력에 적용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X축이 전류라고 하면 이 X축과 수직인 방향에 작용하는 것이 바로 자기장입니다. Y축을 자기장이라고 둘게요. 또 전류와 자기장 동시에 수직인 힘을 우리가 전자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류, 자기장, 전자기력 이렇게 서로 이 세 개의 관계가 서로 수직인 관계를 이루고 있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외우고 조금 더 쉽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법칙을 만들었어요. 이 법칙을 오른손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른손 법칙. 여기 밑에 설명에 오른손 법칙이 나와 있는데 사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란 것도 있어요. 근데 쌤이 오른손 법칙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이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또는 이걸 읽어봤는데 이게 더 나는 이해가 잘 된다 하는 사람은 왼손 법칙으로 하시고 저는 오른손 법칙을 추천합니다. 앞에 우리가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을 할 때 우리가 오른손을 했잖아. 갑자기 또 근데 힘을 할 때는 왼손으로 하고 오른손 했다 하면은 너무 피곤하고 너희가 무조건 까먹어. 이거를 좀 멀티가 된 사람들은 잘 안 까먹겠지만 나 안 까먹는데 하겠지만 여기 이 강의를 듣는 사람 80%는 까먹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법칙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오른손을 기준으로 엄지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전류의 방향입니다. 엄지가 가리키는 것이 전류의 방향. 그리고 엄지 외에 나머지 세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이 전류와 자기장의 수직하는 바로 손바닥에 해당하는 부분이 힘의 방향입니다. 힘. 여기서 말하는 힘은 전자기력이겠지. 전자기력.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는 뭐 전자기력의 방향을 찾으시오 하는 문제도 있고, 또는 그냥 쉽게 힘의 방향을 찾으시오 하는 문제도 있고, 어쨌든 이런 전기 문제에서 힘의 방향, 힘 이렇게 나오면 아, 전자기력을 말하는 거구나. 지금 전자기력을 힘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힘은 전자기력이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냥 힘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얘를 한번 자석에다가 갖다 대봅시다. 지금 다들 피게 하지 말고 오른손 한번 펴보세요. 자, 오른손 펴서 오른손을 엄지와 이 네 손가락이 수직이 되게, 엄지와 네 손가락 사이가 수직이 되게 한번 펴보십시오. 똑바로 딱 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그림을 볼게요. 이 그림에서 피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먼저 찾아봅시다.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을 기준으로 이 전 시간에 바로 했어요. 자석을 기준으로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것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요 자석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찾으시오라고 하면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바로 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죠. 지금 초록색 화살표 있죠? 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선을 볼 거예요. 요렇게. 얘가 도선이에요. 얘가 도선.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사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면 더 쉽게 알 수 있지만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뒤쪽으로 가게 돼 있지. 도선의 방향, 도선에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입니다.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뒤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오른손이 내 손가락은 지금 N극에서 S극으로 가니까 이 손가락 끝이 왼쪽을 향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 즉 엄지의 방향이 뒤쪽으로 들어가고 있지. 그러면 이렇게 손바닥을 이게 편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손바닥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손바닥은 위쪽을 보고 있죠. 이 손바닥의 방향이 무슨 방향이다? 그치, 힘의 방향이다. 그래서 이렇게 힘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적어볼게요. 이쪽이 전류의 방향, 그 다음에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것이 자기장의 방향, 그 다음에 전류를 자기장을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뒀을 때 손바닥이 가리키는 위쪽이 바로 힘의 방향이다. 진짜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오른손을 펼쳐서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을 펼쳐서 해보고, 해봐도 모르겠다, 이거 뭔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그때 진짜 쌤을 꼭 찾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시험에서 뭐 문제가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번 시험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밑에 요거를 한번 채워볼게. 전류의 방향만 바뀔 때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이 그림 그대로 손바닥 아직 들고 계세요. 아직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들고 계시고, 전류가 뒤쪽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자기장은 지금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고, 힘은 손바닥이 가리키는 위쪽입니다. 여기에서 전류의 방향만 바뀐다. 지금 그리고 자기장은 똑같이 두고 전류의 방향만 바뀐다라고 하면은 지금 엄지가 다시 내 쪽으로 와야겠지. 지금 엄지가 뒤쪽으로 들어가고 있다가 엄지가 다시 자신의 쪽으로 오도록 돌려줍니다. 자신의 쪽으로 오도록. 자기장의 방향 안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손바닥이 어디를 가리켜? 그치, 이번에는 손바닥이 아래를 가리키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 그대로고 전류의 방향만 바뀔 때 손바닥이 아래로 가리키니까 힘의 방향은 아래쪽으로, 그래서 반대로 바뀌게 된다. 요거 진짜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알겠지요? 요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게 진짜 어떻게 내가 별표를 막 10개라도 치고 싶어. 알겠지? 무조건 알아야 돼요. 전류의 방향만 바뀔 때 손가락으로 해보면 돼요. 전류의 방향. 이 엄지가 뒤쪽으로 가다가 전류의 방향 바뀐다 했으니까 다시 내 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내 쪽으로 돌아오게 만들면은, 그치, 이제는 손바닥이 아래를 가리키게 되니까 힘의 방향은 반대로 바뀝니다. 됐지요? 자, 이제 다시 요 그림으로 돌아와서 전류를 뒤쪽으로 가게, 자기장은 왼쪽으로 가게 손바닥을 다시 세워보십시오. 그렇죠? 힘은 위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자기장의 방향이 바뀐대요.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도록 손을 들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한번 꺾어줍니다. 이렇게 요 손을 이렇게 꺾어준다는 거야. 이렇게 반대로 꺾어주면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지. 자기장의 방향 반대고 전류의 방향은 여전히 뒤쪽으로 들어가고 있게 두면은 손바닥이 지금 어디 가리킵니까? 손바닥이 그치, 그 바닥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힘의 방향은 아래쪽을 가리키게 되니까 반대로 바뀌게 된다.
헷갈려도 한 번씩 해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낌이 옵니다. 이거 내가 진짜 이렇게 동영상 수업 말고 실제로 보여주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갈게요.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모두 바뀔 때. 자, 지금도 펜 놓고 한번 해보세요.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모두 바뀐다 하면은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은 지금 여기 손이 이 상태일 때, 전류가 뒤쪽으로 흐른다 생각했을 때 일단 전류의 방향 먼저 바꿔보겠습니다. 전류의 방향 먼저 바꾸면 앞쪽으로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앞쪽으로 돌리면 되겠죠. 자기장 그대로. 그러고 나서 자기장의 방향을 바꾼다 하면은 요 내 손가락이 오른쪽으로 하게 바꾸면 되겠죠. 맞죠? 이렇게. 다시 바꾸고 하면은 힘이 어떻게 됩니까? 그치, 힘의 방향, 손바닥의 방향이 다시 하늘을 가리키게 됩니다. 따라서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모두 바뀌면 힘의 방향은 처음과 동일하게, 힘의 방향은 처음과 동일하다. 됐지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손 법칙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반드시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3번은 전자기력의 세기입니다. 전자기력의 세기. 전자기력은 어떨 때 세지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당연히 셀수록, 그리고 자기장도 당연히 셀수록 힘이 세집니다. 전류와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한다. 힘도. 자, 오늘 전자기력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